네, 저희 취재 편의점 지방선거 특별기획으로 팔도 판세 분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강원도 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맡고 계신 김도균 사령관님, 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김도균입니다. 아이, 뭐 구호 없으세요, 구호? 우상호 화이팅. 구호가 이재명이 보낸 사람 우상호. 예. 아, 어떻게 선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예. 뭐 오늘 보니까 어젠가 보니까 효자, 뭐 효도 그 최고위원회를 그 강원도에서 했더라고요. 예. 민주당이. 예. 지난 이제 수요일 날 그 정청래 당 대표님께서 예. 그 현장 최고위원회를 예. 그 우상호 후보의 예. 고향 예. 철원에서 예. 그 하면서 예. 이제 모두 발언에 예. 강원도에 예. 아주 효도할 수 있는 예. 효자가 왔다. 이 효자를 예. 이재명 대통령이 보냈다. 하여튼 이런 그 메시지를 주는 바람에 예. 거기 참석했던 분들 네. 또 거기 그날 최고위원회 그 분위기에 관심 있었던 분들한테는 예. 아주 고무된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었습니다. 이 우상호 수석도 효자시기에는 연세가 좀 많이. 네, 그 워낙 철원 지역의 어르신들이 좀 인구 구성이 그런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토박이들이 많고 그렇군요. 지역 분위기나 여론은 좀 어떻든가요? 지금 하여튼 강원 지역은 네. 하여튼 과거와 확실히 틀린 그런 그 분위기를 하여튼 저 스스로 체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두 가지 대표적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 이제 하나는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예. 워낙 이 국정 운영을 잘하시니까 과거에 그 이재명 대통령을 그 이렇게 비난하고 네. 또 이 왜곡된 사실관계로 이렇게 그 세뇌됐던 분들조차도 네. 워낙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시니까 이게 네. 강원도도 지금 크게 영향을 주는 받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남자 우상호가 예. 강원도를 특별하게 만들려고 예. 정말 지역사회의 마지막 헌신 봉사를 위해서 왔다라는 걸 네. 퍼뜨리니까 네. 이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가 네. 돼서 지금 강원 민심에 예.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예. 너무 이재명 대통령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호의 어떤 특장점을 막 세게 피력해야 될 필요도 있지 예,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근데 그 지금 보면 그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이제 영동 영서가 나뉘어지고요. 예. 그리고 또 영동 지방이 워낙 보수적이어가지고 강릉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그 권성동 의원이 실제로 옥중 공천한다 이런 이제 그런 소문이 있다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좀 더 추가로 확보된 증언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한테도 뭐 제보가 오긴 합니다. 예. 사실은 그 강릉이라는 지역은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하물며 강릉시장은 한 번도 그 선출직으로 바뀐 후에 그 민주당 후보가 네. 강릉시장이 됐던 적이 없습니다. 요 사례만 보더라도 예. 강릉의 보수화 수준이 어떤지 하여튼 가늠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 척도가 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는 바뀌었다는 걸 예. 정말 현장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예. 절대로 변화하기 어렵겠구나. 또 우리 민주당이 네. 정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하는 어떤 그 불가역적 상황까지도 걱정했던 시절이 정말 얼마 전인데 지금은 강릉이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게 지난 여름 그 강릉 가뭄 사태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묻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강릉을 수차례 방문하고 또 거기서 들은 민심으로 그 가뭄 관련한 예산을 포함한 재재난 예산들을 아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좀 전에 방송하셨던 그 원내대표께서 한동도 원내대표 직접 와서 당신들이 필요한 예산이 뭐냐를 직접 적어가셨어요. 그런 사항들을 보면서 강릉 시민들이 민주당이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 있고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네. 들어줄 수 있겠다 하는 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차례 그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예. 정말 강릉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와. 급상승한 그래요. 예. 그런 결과를 대구나 이제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 캠페인 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이 이제 그 낙선의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여론조사 믿지 마라. 그리고 여기가 대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걸 마음에 이제 뭐랄까 비수 하나 꽂고 그렇죠. 캠페인을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원도는 그 분위기는 아닌가 보죠. 아니 그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릉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네. 사실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네. 수십 년 동안 그렇죠. 그 정치 맹주로 네. 그 있다 보니까 그 지방 토 카르텔이 그 깊이는 정말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동생분이 또 가늠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 영향력이 그러니까 있다고. 사실은 여론조사만 믿어서는 큰일 나는 지역이 사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들도 네. 여론조사보다는 본인이 직접 그 구석구석 다니면서 네. 그 시민들 손을 잡고 그 체온으로 체감하는 네. 그 민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겸손하게 네. 자세를 낮추고 예. 그리고 진정성 있게 예.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우상호 그런 후보의 선거를-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바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철원 저희 춘천에 한번 가야 되는데. 한번 오시죠. 철원 예. 같은 경우도 예. 그 최고 현장 최고위를 하고 예. 그게 끝나고 정청래 대표하고 예. 우상호 후보가 예. 함께 예. 철원 지역에서 있는 예. 그 마을 주민 행사장에 갔는데 사실은 이 철원 지역도 지금까지 선출직 민주당 군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수화돼 있는지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 어르신들이 우리 당 대표까지 현장에 왔는데 막 싫어하면 악수를 하면 어떡하나. 뿌리치고 하고 근데 그날 정말 이거는 제가 현장에 같이 있었으니까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었고 어머나. 정말 역대 그렇게 철원 지역에서 그 민주당 당 대표하고 그 우상호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이런 그 호응과 그 환호를 야 이게 보내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가능하구나. 그것을 현장에서 느끼는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나고 우상호 수석은 또 우상호 후보는 다른 또 행사장을 계속 돌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인지도가 현 그 지사에 비하면 인지도가 그 낮다는 어떤 그런 또 생각 때문인지 매일 18개 시군 그 구석구석 직접 아마 병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될 정도로 열심히 새벽부터 하여튼 밤늦게까지 야 궁금합니다. 동행 취재 동행 르포를 한번 저희가 기획을 해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진보 야사당이 벌써 한 2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어요. 뭐 크게는 그 기초단체 그리고 이제 광역의회에 좀 비례를 강화하고 그리고 지금 그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로 좀 바꾸고 뭐 이런 등등의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을 하면 엄청나게 비대해지는데 그에 걸맞는 견제 감시가 없지 않냐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정계특위의 그런 큰 틀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사실은 도당 위원장이자 지역위원장으로서 지금 걱정은 그런 큰 틀에서의 그 어떤 정당 간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지자체 내부의 선거구의 획정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 지금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됐죠. 선거구 획정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광역 그 후보로 나가시는 분들 또 기초의원을 또 출마하시는 이런 분들 중에서 아직도 어디로 가야 자기 선거구가 어딘지 정해지지가 정해지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전화도 제가 하여튼 수차례 매일 받고 있지만 이제 어떤 분들은 그 피켓시까지 하고 계세요. 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그 정개특위 여야당 위원장 간사님들께 좀 빠른 시간 내에 선거구 획정을 좀 해줘라. 선거구 획정을 좀 해서 아마 대부분의 시도당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시도당들은 이 고민들을 지금 가장 큰 고민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빨리 좀 그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저희 프로그램에 이번 주 월요일에 저 송기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출연하셨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당 내부가 워낙 그 자중질환적 상황이어서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 위험이 있으니 사전투표제를 제한하는 방안 뭐 이런 류의 주장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안 맞는다. 지금 당장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권력감시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뭐 비례제도 강화하고 뭐 그 선거구제를 바꾸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된다. 그리고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하다. 그래서 행안위로 우회하는 방법을 민주당에서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방안은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저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취재 편의점을 좀 들으시면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진보야 사당은 비례성 강화와 더불어서 기초 광역 단위에서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정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당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민감한 주제 같고요. 이거는 아까 그 우리 원내 대표님 왔다 가셨는데 이런 그 당의 그 핵심 지도부하고 대화를 우선 나누시는 게 원칙적으로 동의하신다고, 원칙적으로 공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군공항 이전을 이제 세게 밀고 있어요. 전체에 한 20조 이상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대구시 1년 예산이 한 11.7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는 마크가 불가능하다. 그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공약을 내놓고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어떤 공약들을 좀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도민의 요구 이런 걸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 도민들의 가장 큰 뭐랄까 기대, 희망, 이 부분은 우리 강원 지역이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참 어렵고 힘든 정치 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고요. 접경 지역.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군사적 규제를 포함한 이 각종 규제들이 강원 지역의 한 단계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발목을 잡는 경우와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대선 전에도 그렇고 대선 이후에도 수차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여튼 여러 차례 이렇게 천명하다 보니까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으니 강원도에 고개를 돌려서 관심을 하여튼 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대가 있다. 우상호가 그 함께 한다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각종 지역별 현안들 그리고 그 민생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우선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상호 후보가 아직 이제 본인의 그 공약들을 내놓지 않지만 지난번 철원에서 큰 걸 한 가지 내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강원 북부의 접경 지역 일대의 그 규제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도 민통선을 북상하는 그런 지금 그 검토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기존의 민통선이 그 수키로 북상하게 되면
그 일대에 예. 그 철원에서 고성으로 이어지는 예. 청정 재생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그 가칭 그런 예. 그 공약을 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강원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또 말씀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네. 어떤 강원 지역의 미래 네. 그 또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강원 지역은 우선 그 교통 인프라를 좀 획기적으로 네네. 그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 예. 각 지역마다 예. 가장 대표적인 현안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그 권성동 의원의 영향력 이런 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현 지사의 프리미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진태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강원도 내 국민의힘 뭐 좀 예. 폐색이 짙어 간다거나 아니다, 득이양양하다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그 우상호 후보가 이제 강원 지역에 돌아와서 우상호 신드롬이 각 지역보다 지금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거든요. 지금 김도균보다 우상호만 계속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아마 이제 그 현 김지사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큰 위기감이 생겼는지 춘천을 시작으로 해서 춘천, 원주, 강릉에서 예. 대규모 그 동원 그 도정 설명회 이건 거의 그 출정식 예. 게 버금가는 예. 그런 지금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법적으로 예. 가능한 것인지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그 예산들은 예. 정말 이게 적법하게 예. 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 예. 주민들의 그 비난과 그 요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게 단적으로 지금 현재 강원 지역의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서라도 과거에 본인들을 지지했던 이 강원 지역의 예. 그 결과를 다시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그 위기의식 네.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6.3 지방선거 후보로 그 출사표를 던진 인원들이 역대 하여튼 최대 규모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지난번에도 그 말씀 주셨습니다. 수준인데 예, 예. 이 인원들 중에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을 주저하는 그 직능 그룹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평생 행성 관료를 네. 했다거나 하는 이런 분들이 하여튼 대거 민주당으로 들어왔고요. 들어오고 있어요. 하물며 타당에서 예. 상대당에서 의정 활동까지 했던 분들이 에? 그 국힘에서 그럼요 탈당을 해서 예. 우리 민주당 후보로 아 진짜요? 지금 네, 그런 인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 탈당해서 민주당 예. 입당 러시. 예. 요런 제목이 딱 분위기를 나왔네. 이런 분위기를 보더라도 강원 지역의 예. 그 현 그 민도를 예. 또 그분들은 정확하게 그 와. 민심을 또 체크하는 그렇겠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기민하게 체크하겠죠. 예, 예. 근데 요럴 때 후보 검증을 잘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북지사 사례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그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강선우 의원 두 사람에 대한 동공천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요럴 때 다 받았다가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후보 검증, 도덕성 검증 반드시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59분이 됐어요. 아 근데 여쭤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정부에서 지금 현재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하고 있는데 육사 출신이십니다. 삼성 장군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수방사 사령관 하셨는데요. 육사 출신으로 볼 때 이 저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12.3 그 내란을 겪으면서 네. 그 특히 그 12.3 내란 이전에도 세 번의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네. 우리 육사 출신 군인들이 있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 네. 이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육사 출신 또 사관학교 출신 이 군사 엘리트를 양성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는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국방부가 예. 그 민간군 합동 그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3군 사관학교의 개혁 문제를 논의했고 네. 그 중에 3군 사관학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네. 그런 공고안을 만든 것은 예. 정말 다행스럽고 시적절하다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예. 또 지금 AI를 중심으로 한 이 시대 환경 자체가 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어떤 미래형 미래형 예. 새로운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그 인재 교육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 3군 사관학교를 예. 통합하는 이런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새로운 유형의 군 미래 인재를 만드는 아주 그 초석이 되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육사 총동창회 박판준 네. 동창회장이 기수별로 간담회 그 검사들하고 비슷해요. 기수별로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3군 사관학교 통합 저지를 위한 2026 액션 플랜 요거를 만들어서 공지하고 회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사 총동창회가 깃발 들고 이를테면은 이 검찰 동호회가 깃발 그렇죠. 들고 내란숙의 윤석열을 이렇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총동창회가 나서서 육사 통합 삼군 통합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시는 분이죠? 그럼요. 잘 알죠. 뭐 잘한다기보다도 사실은 네. 육사 총동창회가 네. 정말 이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했던 그런 순간들을 지금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초유의 반헌법적 12.3 내란을 네. 겪은 12.12 쿠데타. 이런 네. 과정에 대한 네. 어떤 반성이나 예, 성찰. 사과의 메시지 또 없어요. 하나도 없이 예. 있다가 뜬금없이 예. 지금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예.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예. 그런 그 계획들을 하는 것은 예. 국민들의 정서, 예. 즉 12.3 내란을 겪으면서 그 군을 예. 지켜봤던 예.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니까요. 그런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그런 하고 있다. 발상이다. 예. 이것은. 그 육산의 홍범도 장군 그 흉상을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거나 이럴 때마다 아주 극우적 세계관으로 근데 결국 우리 군의 뿌리는 독립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근데 독립군 광복군이죠. 그렇죠. 독립군 광복군인데 이 뿌리를 그냥 망각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창회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이 저 육사 총동창회가 네. 이제 보수를 외치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정서와 네. 동떨어진 그런 그 행동을 보인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네. 특히 심각한 것은 이 육사 출신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그 대한민국을 뭐 수호하는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짧게 풀어서 제수장이라는 네. 그런 예비역 단체. 예. 그다음에 육사 구국동제라는 이런 단체들의 행태는 네. 정말 이건 가관이 아닙니다. 이 단체들은 정광훈이 이끄는 그 구구 집회에 예. 나가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나가는 건 좋은데 나가면 이 육군사관학교 깃발을 들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나 군 후배들이 보면 네. 육사 출신 전체가 그런 것처럼. 그 구구 집회에 그 찬성해서 나가는처럼 하는 이런 그 부끄러운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 깃발을 볼 때마다 정말 국민들한테도 죄송하고 네. 또 우리 군 후배들한테도 부끄러워서 네.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 군 후배들의 네. 그 뭐랄까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젊은 후배들은 저 육사 총동창회나 또 육사 출신들이 중심이 된 이 극우 예비역 단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인식을 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국방부가 그 12.12 때 그 군사 반란에 그 가담했던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서 예, 서운 그렇죠. 취소하고 무공 훈장 취소하고
또 이 영화로도 너무 다 잘 알려져 예, 예. 있죠. 그 김호랑 중령에게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예. 이건 늦었지만 정말 잘된 일 아닙니까? 잘된 일이죠. 왜냐하면 정말 아마 그 시기에 12.12 친위 군사 구태타가 발생한 이후에 네. 그 12.12에 가담했던 세력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고 엄격하게 네. 조치를 하고 또 사관학교 그 군 엘리트의 양성 문제에 대한 네. 군 개혁 그 사관학교 교육 개혁에 대한 부분을 그 시기에 아마 언급했다면 12.3 이번에 12.3 내란과 같은 이런 일은 네. 아마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못했어요. 네. 근데 그거 아쉽지만 하여튼 그런 역사도 바로 세우고 또 이번에 12.3 내란에 네. 관여했던 그런 그 인원들에 대한 예. 정말 그 엄격한 책임 부과를 통해서 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배신하는 네.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튼 단호하게 이번에 처벌하지 않으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있다. 그 위기감과 예. 그 경각심을 가져야 이번에는 된다.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유 멀리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많이 여쭤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예, 더 꼭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번 지금 이제 2차 종합 특검이 네.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그 여기서 이제 아마 충분히 다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과 관련해서 지금 대표적인 게 이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외환죄. 내란 숙의 윤석열, 김용현이 이 불법 계엄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예.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무인기를 평양에 예. 침투시키고 하는 정말 이런 위험천만한 예. 이 행위들이 예. 군 내부에서 예. 이루어졌고 예. 또 이것이 예. 다행히 예. 한반도의 위기 상황으로 전이가 안 돼서 다행이지 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에서는 이런 외환 유치죄, 네. 일반 이적죄와 같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네. 아주 철저히 그 조사를 해서 예. 그 아주 엄정하게 죄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는 네. 12.3 내란과 같은 이런 헌법 유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 네. 하여튼 이 말씀을 꼭 네.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국방부 조사단장이 지금 예. 박정훈 준장이시기 때문에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박정훈 준장이 아마 예. 세게 지금 수사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정말 생각을 좀 합니다. 다행스럽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 오늘은 이재명이 보낸 사람 우상호 홍보하러 오셔서 저희가 거기에 집중을 해봤고요. 조만간 저희도 카메라 꾸려가지고 예, 강원도로 직접 가서 현장에서 동행 취재. 아유, 예, 제가 그때 안내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